자, 이중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해자 박모 할머니가 이제 83살 고령인데다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의 그 영장 발부 내용을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많이 인정을 했다고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하고 네. 피의자가 기소가 됐을 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 예. 이 정도만 소명이 되면 구속 사유는 충분한 겁니다. 예. 반면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예.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예. 검사가 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속 사유는 분명히 그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는 다른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영장 전담 판사는 네. 박 할머니가 예. 지금 뭐 유일하게 예. 정상적인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신고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인데 혼자만 사이다를 마시지도 않았고 네. 또 집 부근에서 그 사이다에 들어있던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있는 뭐 자양강장제 병, 농약병 이런 것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네. 이 정도면은 구속의 사유는 충분히 소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건 뭐 사적입니다만은 진원두 판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의 그 필요성에 예. 좀 더 그 귀를 기울여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영장실질 판사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수사기관에 물론 뭐 그건 뭐 증거도 없이 그랬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필요성, 네. 구속의 필요성 여기에 그 판사로 계속 재직한 분들보다는 예. 좀 더 귀를 기울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결국에는 지금 영장도 발부가 됐는데 이 할머니는 사실 처음부터 본인의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그 수사를 받아도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거절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것이 이제 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또한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단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정말 범인 아니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또한 설령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또한 거기서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한 것처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거짓말 탐지기 자체는 증거 능력도 없고 또한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유죄다, 범인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은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네. 다른 조사 결과, 다른 증거들과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범인 여부,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자꾸 나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83살의 고령이신 분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의심을 사고 그런데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서는 좀 반박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은 네. 무슨 뭐 재산 관계라든가 네. 원한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네. 부분을 아직 수사기관에서 밝히질 못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뭐 살충제 성분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사이다에 들어있던 것과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이 박할머니의 집 부근에서 그 자연강장제병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정말 범행을 한 사람이라면은 네. 그렇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그걸 버렸을까 하는 이런 의문, 이런 점들을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범행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도 뭐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만한 정황 증거는 나오고 있는데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소명이 돼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는데 네.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그 어떤 정황 증거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구속의 사유는 예. 필요 최소한도입니다. 그게 곧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를 그렇죠. 예. 선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피의자의 이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그 변호인 측에서 네. 그런 부분을 다시
수사기관에서 재반박해서 수사기관의 논리와 입장이 맞다 하는 거를 그 입증이 돼야만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도 그 할머니 측의 반박 주장을 보여드렸지만은 집에서 밥을 먹었고 음료를 먹고 와서 혼자만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 자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살충제를 구입한 적은 없고 누가 우리 집 근처에다 가져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경찰이 제시한 그 증거의 능력을 더 소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명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 지금 피의자가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게 증명된 건 아니거든요. 네. 또한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현재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볼 때 뭐 아까 언급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좀 모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그 탈충제나 드링크제가 그런 병이 그걸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적은 없다. 내가 구입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반면 또 옷이나 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는 또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또 그 성분이 발견되자 거품을 닦아주다가 묻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또 이제 그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거품을 흘렸기 때문에 그걸 닦아주다가 살충제 성분이 옷에 묻었다라는 점, 손에 묻었다라는 점 사이에서 약간 좀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함으로써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한 그 할머니들 중에 이제 의식을 회복한 분이 처음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 좀 건강을 좀 회복한 다음에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그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점이 좀 밝혀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식을 회복한 그 할머니의 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과 이 박할머니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요. 이 마을회관에 도착한 이 순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데 이 의식을 회복한 그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증거로서 효과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의 증거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런 할머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 의식을 회복한다면 네. 이제 그 복수에 참고인 진술이 나온다면은 좀 더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그 피의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그 피의자의 그런 그 항변들이 좀 더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신빙성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회복한 그 할머니의 진술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로 지금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회복한 할머니가 굳이 이런 그 지금 그 구속된 피의자 할머니에게 해를 주기 위한 그런 거짓 진술을, 거짓 그 증거를 앞으로 할 이유가 충분히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객관적인 그런 진술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할머니, 박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고령의 어떤 그 수사 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반박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사 받을 때도 그 변호인 입회하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또 지금 뭐 전동 스쿠터, 이 박할머니가 타고 다니시던 그 스쿠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쿠터를 타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라면 네. 네. 뭐 연세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그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조사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 할머니, 박 할머니의 피의자의 진술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좀 상충되거나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뭐 음료수야 뭐 다른 분이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실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스쿠터를 타고 다닐 정도의 정상적인 분이었는데 그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이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집 주변에서 뭐 살충제 원액이 발견됐다, 뭐 자양강장제 병에 네. 살충제가 들어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박할머니 측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박할머니 집뿐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네. 박할머니 측 주장에 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까 중요한 말씀 우리가 손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당시에 그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만 지금 한 분이 60대 할머니가 지금 의식이 회복됐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분과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통해서 누구 말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맞는지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가 판단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이번 사건이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본인은 당사자, 피의자는 범행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근데 이제 피해자 할머니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미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또한 그 영장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도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는 앞으로 이제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좀 더 정교하게 또는 세련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할머님들의 경우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도 좀 고령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기억이 흐릿해지고 좀 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수사를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좀 이제 그 의식이 없는 지금 할머니분께서 굉장히 좀 빨리 좀 회복을 하셔서 수사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피해 할머니들도 그렇지만 이제 박 할머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83살이지만 뭐 정정에서 이제 스쿠터를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궁금한 거는 뭐 살충제를 집안 근처에다 놔두거나 신고를 하지 않다거나 조금 허술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행 이후에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됐을 땐 또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 조사도 거부하고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면도 있어서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피의자 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주장에 양쪽 다 자신들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회복된 분이나 또는 뭐 추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박 할머니가 충분히 이런 범행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었다.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네. 결국 그 4명의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건강을 찾아서 그 박 할머니와 어느 정도 관계, 뭐 원한이 있었던지 뭐 채무 관계가 있었던지 이런 부분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갖고 또 다른 증거를 찾는 그런 수사 형식밖에 될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손 변호사께서 이제 뭐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뭐 기억도 흐려질 수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어차피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고 경찰에서 체포한 때로부터 1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검찰에 송치되면은 검찰에서 10일 또 필요하면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을 거의 체포된 때로부터 채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자로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나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는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자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손수호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